한글을 한글답게, 한국어를 한국어답게. 한국어 시작은 해랑 한국어, 한글 도우미 금해랑입니다. 한글 가르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많은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면서 어떤 순서로 한글을 가르쳤을 때 가장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지 수십 번의 그 레슨을 통해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순서로 가르쳤을 때 가장 학습자들이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지요. 한글을 가르치는 순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한국어 발음, 둘째는 사용 빈도, 셋째는 훈민정음 창자 원리,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용 빈도와 이 한국어 발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음하기 쉬울수록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 빅데이터를 보면 예사소리나 단모음의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받침에서는 몇 개의 헛받침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이고요. 사실 이 단모음, 예사소리, 그리고 대표적인 헛받침, 이들의 사용 빈도가 거의 90%가 넘거든요. 나머지 글자들은 그래서 원리만 알고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한글을 가르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단모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모음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렇게 가르치지요. 근데 한글은 단모음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일단 야여, 요유 이 이중모음은 사용 빈도도 낮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와 단모음의 결합으로 가르쳐야 정확한 발음과 그리고 글자를 쓸 때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음자 자체를 먼저 가르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음자 자체를 알아야 이 모음자와 자음자를 결합해서 음절 근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는요. 단모음을 가르치고 나서는 초성자음을 가르치는데 초성자음은 음가가 없는 이응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히읗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히읗은 자음이기는 하지만 발음하는 방법이 모음하고 비슷하거든요. 모음에다가 숨만 더 크게 내시면 히읗 소리가 나요. 그리고 글자 모양도 이응에다가 이렇게 획만 더해져 있잖아요. 단모음과 히읗을 결합해서 이 재미있는 웃음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수업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음 중에서 가장 발음하기 쉬운 무, 부를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느드, 혀 끝을 윗 잇몸에 대면서 발음하는 느드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르그를 가르칩니다. 르그까지 가르치고 나면 우리가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문장에서 받침 없는 주어에 붙는 주격 조사는 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장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6회까지 배우고 나면 문장 읽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초성 자음 중에서 마지막으로 스, 즈를 가르쳐요. 단모음과 이 10개의 초성 자음을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자음 10개를 가르치고 나면 거센소리, 된소리를 가르치는데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각각 1회로 끝냅니다. 예사소리를 안다면 이 예사소리에다가 획만 더하면 거센소리가 되죠. 된소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더 쉽죠. 예사소리를 2번 쓰면 되니까는요. 된소리 자음은 예사소리가 2번 쓰였지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한국어 초성에서 거센소리와 된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 읽기, 단어 읽기 중심으로 연습하지 낱글자 읽기를 굳이 열심히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성 자음을 다 배우고 나면 이중모음을 배우는데요.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단모음의 결합으로 가르쳐야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글자를 쓸 때 오류가 적습니다. 이 이중모음도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만 알고 나면 이중모음만 따로 열심히 연습하기보다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중모음이거든요. 아주 낮죠. 사용 빈도가 10%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이중모음만 따로 연습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와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고 두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됐다. 이 원리만 알고 나면 단어와 문장 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10회까지 학습하고 나면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을 모두 배웠어요. 이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받침 없는 글자는 399자예요. 이 399자를 바탕으로 쓴 책이 이 한글 척척 읽기 1입니다. 한글 척척 읽기 1은 예사소리와 단모음 결합부터 시작해서 받침 없는 글자를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이 받침 없는 글자를 만약에 아이가 정확하게 잘 읽는다. 그러면 사실 받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받침 배우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대표 헛받침 7개를 먼저 배워요. 이응, 기역, 리을,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 순서로 배우죠. 사실 한국어에서 음절의 끝에 오는 종성은 7개예요. 그때는 요 시옷 대신에 디귿이 들어가는데 디귿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받침을 배울 때에는 디귿 대신에 시옷을 넣어서 7개의 대표 헛받침을 배웁니다. 이 7개 받침만 사실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받침 공부 대부분은 끝나요. 이 나머지 기타 받침과 겹받침은 좀 배우기는 어려운데 사용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타 받침과 겹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어요. 오늘은 한글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창제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지요. 된소리, 거센소리, 획이 더해지면 소리가 세지고 거센 소리가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론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글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 좋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는 단모음, 핵심 자음, 거센 소리, 된소리, 이중모음, 헛받침, 기타 받침과 겹받침 순서로 배우면 20회로 한글을 다 끝낼 수 있고요.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 소리의 특징과 글자를 쉽게 기억하는 법, 그리고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 구독해랑 요.